안녕하세요. 예니아빠입니다. 오늘은 제 엔비디아 두 번째 영상이 되겠는데요.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들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영상을 남기게 됐어요. 먼저 이 부분은 제 작년 그 투자 복귀 영상 중에서 엔비디아를 제가 21년도에 아주 고점에서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할 때부터 샀거든요. 200달러가 넘었을 때. 그리고 중간에 사서 이제 그 해에는 평단이 162달러였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면 200%가 넘었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단기 계좌 매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. 근데 그게 단기 계좌에 그 자금이 충분치 않아서 장기 계좌로 샀는데,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분들은 저처럼 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장기 계좌 단기 계좌를 잘 나눠서 하다가 그냥 달러를 그 단기 계좌 쪽으로 보내서 했었으면 됐는데, 이렇게 평단이 이제 그 낮아지잖아요. 저는 지금 450달러 정도에 추매를 했는데 과거에 있었던 것과 이제 그 상충이 되면서 지금 이 팔아버리면은 이제 과거 것과 맞물려서 이제 수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 수수료가 아니라 이제 세금 부분을 좀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 거를 착오하시지 말라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. 제가 10일 전쯤에 그 샀죠. 그 26일 날, 그러니까 25일 새벽이었는데, 우리 이제 26일이죠. 그때 산 이유가 어닝 발표 전까지 더 낮은 시점이 있었는데 왜 안 샀냐면, 저도 그 어닝을 보고 결정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, 어닝 당일에는 당연히 좀 올라갈 걸로 예상됐기 때문에 그때는 안 사고, 하루 이틀 동안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은 그 자료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그 제 엔비디아에 대한 확신을 더 갖기 위해서 이틀 동안 공부를 하고 그 이 시점에 샀는데, 차트상으로는 이 시점에 사는 시점은 아니었거든요. 그 요때쯤 사는 게 차트상으로는 맞았을 텐데 저는 그냥 그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요 시점에 이제 매수를 한 거고요. 그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못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일단은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 어닝이 너무 크게 급격하게 이제 잘 나왔고, 거기다가 그 다음 그 가이던스까지도 굉장히 훌륭하게 냈고, 근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많이 그 오른 상태에서 그래도 가이던스도 훌륭했는데 왜 못 알랐을까?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론들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. 일단 제가 요 순서대로 팩트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맨 끝에 제 설명을 덧붙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뭐 다들 보셔서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. 지금 현행 P가 100이 넘어가 있고, 그래서 포워드 내년 기준으로 이제 잡았을 때는 47 정도. 그러니까 요 수준이 과거에 2010년 중후반 정도 때의 그런 평균 P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현행 P는 이 정도지만 40대까지 내려간다면 정말 이거는 뭐 평균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고평가라고 할 수가 없는데, 다만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여러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혹은 또 자신도, 그리고 제가 제일 그 크게 좀 와닿은 게 이 작년의 트라우마일 것이거든요. 요 부분도 많은 그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. 그날 당일 그 어닝날 그 전체 매수매도 그 물량들도 많이 터졌지만, 그때 이제 특히 쇼 포지션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. 이때. 근데 지금 엔비디아 자체는 쇼 포지션이 1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숏콜 지금 내용을 봐도 지금 그러니까 이번 달 중순 이제 다음 주인가요? 다다음 주인가요? 다음 주면은 이제 또 콜 옵션 만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좀 더 콜이 우세인데, 요것도 어디까지나 그냥 지금 현재 그냥 이렇구나 참조만 할 뿐이지 이거 보고 매수 매도를 하시면 안 되는 게, 그 시점 되면 그 만기 끝나고 나서 이게 좀 많이 바뀔 때도 있고 그대로 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근데 현재 시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. 좀 더 후에 좀 더 우세할 콜이 우세하다는 것을 조금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요 이제 언론에서 나온 것 중에서 여러 가지들은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냥 간단히만 설명드릴
텐데 그 AMD 발 해가지고 MI300 이제 곧 나오는데 그거는 나와가지고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저는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거보다도 뭐 다모다란 교수가 이 지난 어닝에서 팔면서 이제 너무 고평가다라고 했던 부분들도 아마 영향을 끼쳤을 거고,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크다고 봐요. 뉴스상에서는 챗GPT의 지금 사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.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고 있으니 이제 다른 업체들 AI 그런 것들도 조금 꺾이면서 엔비디아의 그 고평가된 그 금액이 떨어질 것이다. 일리는 있지만 저는 이 시기가 한두 분기 안에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그 내년 물량까지 이미 예약이 다 차 있는 상태고, 그 H100이 50만 대 올해 목표고 내년이 이제 150만 대에서 200만 대라는 거는 3배에서 4배를 더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EPS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당연히 그 이상의 2배, 3배, 4배 그 물량을 뽑는다면 당연히 매출은 잘 나올 테니까, 그리고 그 후속작도 또 준비를 적절한 시기에 낼 것으로 보고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제일 그 매수를 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, 두 번째 이유는 또 요 부분이에요. 제가 작년에 이거 엔비디아 첫 영상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같이 올렸었는데, 그때 제가 예상했던 1번이 데이터 센터 AI 관련 부분이었고, 그 다음 그래픽카드 부분은 지금 보시는 분들이야 이제 당연히 알고는 계시겠지만, 그때 당시 제가 이 영상 올릴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슈화 됐었던 시기는 아니었거든요. 근데 비트코인 그 하락하는 거 보고 조금씩 말은 나오긴 했었는데,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때 당시에는 그때 그 해에 가을쯤에 이더리움이 이제 POW에서 POS 방식인 그 노드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래픽 카드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거. 그래서 저는 코인에 대해서 좀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많이 그 유출을 해서 미리 좀 알고는 있었지만 매도를 하진 않았어요. 그 정도 많이 지금 현재 시점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고, 어느 정도는 떨어질 것 같다라고 그래서 추매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엄청나게 떨어졌었죠.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그때 당시에도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고, 그다음에 메타버스는 그의 이제 뭐 제일 주요 이슈들이긴 했는데, 저는 이 메타버스 그 부분에서 옴니버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먹거리 데이터 센터하고 옴니버스 그 두 가지를 보고 있었거든요. 특히나 옴니버스에서는 이거는 차후에 좀 다룰 내용이 생기면 또 다룰 텐데, 그 옴니버스 부분에서 실생활과 그 거의 뭐 비슷하게 간다면 또 수치 해석 분야 쪽의 시장이 이쪽으로 이제 그 같이 가세를 해서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 부분은 제가 그 토킷이라는 그 유튜브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수치 해석 분야도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치 해석 분야가 만약에 접목이 되거나 뭐 비슷하게 좀 가는 부분이 생긴다면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내부자 매도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. 올해 1분기 어닝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많은 직원분들이 엄청나게 팔아 제끼고 있었죠, 현재까지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. 젠슨왕은 기존에는 그 옵션을 받으면 대부분 팔던지 뭐 반 팔던지 더 팔던지 막 그랬었거든요. 지금까지 쭉 그렇게 팔아만 오다가 오히려 젠슨왕 자체는 올해 그 5월 달부터는 판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도 그 젠슨왕의 그 자신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제가 추매를 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순서가 자사주 매입을 250억 달러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지금 주식 수가 25억 개 정도거든요. 근데 지금 아마 500달러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250억 달러면은 5천만 주, 그러면은 한 1, 2%, 2%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뭐 아주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가에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죠. 근데 과거에 보면은 뭐 2억 주를 몇 분기 동안 줄인 적도 있었어요. 이렇게. 근데 이거는
아마 아무리 떨어져도 뭐 5천만 주에서 8천만 주 사이 정도로 추매를 하는 거는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. 그래서 저희 그 이 단기 계좌 아닌 지금 장기 계좌랑 섞었죠. 이거 실수를 했는데 어쨌든 이 단기 이 목표는 그 가격이 94달러에서 113달러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엔비디아를 계속 사시거나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탁 스플릿 계속 그 분할을 해왔잖아요. 그래서 그 분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 2000년대 초에 이제 첫 그 분할을 했을 때가 요때인데 요때 1대2로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두 주로 이제 분할을 했을 때 그 뒤로 조금 오르다가 떨어지고 다시 그래도 좀 올랐죠. 그게 첫 번째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최저점에서 스탁 스플릿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올랐다가 요때가 이제 그 거품 꺼지고서 전체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이 이제 하락했던 그 시기였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 시기인데 요때는 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스탁 스플릿을 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갔었어요.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이게 그 2대3으로 좀 특별하게 했었던 시기였는데 요때는 고점에서 스탁 스플릿을 하고 계속 떨어졌죠.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때가 2008년 서브프라임 때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다고 보고요.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스탁 스플릿 하고서 쭉 계속 올라갔죠. 그래서 지금 이게 뭐 다우존스에 그 저 들어가려고 하면은 150달러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1대 8 정도 여지껏 안 했으니까 1대 4 저번 마지막 그 요때가 이제 제일 많이 그 분할해서 1대 4 비율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요번에 저는 1대 8까지도 가능하다. 왜냐면 다우존스를 목표로 꼭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목표로 한다면 1대 8 정도, 그러니까 그 제 목표가는 지금 현재 주가로는 750에서 900달러 그 정도 수준이 오면은 스탁 스플릿을 할 거고, 요 정도 목표가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때가 1차 목표고, 그 다음에 제가 또 추베이 목표는 지금 11월 저는 지금 한번 사고서 한 번 정도는 더 살려고 하는데, 그게 이제 그 11월 어닝 전까지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그 전에 많이 더 떨어지거나, 현재 지금 이거 영상 녹화를 하고 있을 때도 조금은 떨어지고 그러고 있는데, 어쨌든 이게 뭐 현재 시점에서 계속 올라가더라도 타이밍만 괜찮다면 불타기를 하려고 하는데, 그 시점은 왜 생각하면 9월 달에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. 엔비디아 이벤트가 오라클 클라우드에 관련돼 가지고 9월 중순에 있고요. 그 다음에 나서 해커톤 요 부분이 AI랑 CPU 뭐 그 부분의 해커톤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이나 뭐 지금 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독일에서 할 때 이제 여러 업체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, 이때 또 좋은 괜찮은 내용들의 그 힌트가 될 게 있으면 그때 과감히 또 불타기를 할 예정인 거고요. 그래서 장기 계좌는 조금 더 뒤에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 뭐 횡보를 하던 뭘 하던, 저는 그 가격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제 밸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1, 2년 사이에 이제 새 제품이 나올지 아니면 그 전후해 가지고 한번 또 장기 계좌는 그때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다만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은 전체 시장 상황이 지금 bad is good, good is bad가 계속 이어질까요? 어쨌든 시장 상황이 저는 지금 조심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bad is good이 계속적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, 왜냐하면 지표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안 좋게 계속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다시 한번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, 어쨌든 저는 현재 큰 폭락보다는 적정한 조정이 어느 정도 하다가 끝날 거로 생각을 해서, 그것도 엔비디아는 다른 주식에 비해서 좀 영향을 덜 받을 거고, 그 와중에도 오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한 거고요.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,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매수 포인트는 저는 이거였어요.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다들 짐작은 하셨고, 뭐 언론이나 이것저것 보면은 나온 게 있었었는데, 저는 작년에 트라우마 이 부분이 심리에 좀 깊게 뿌리 박혀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시참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근거로 다른 것들과 함께 생각했을 때 그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산 건데, 그게 뭐냐면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두 번째잖아요. 세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
대부분은 그 굴복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게 테슬라에서도 있었고 업스타트에서도 있었고.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이 이때 2022년도 그래픽카드에 그렇게까지 무너질지 몰랐던 지금 주가가 거의 뭐 6, 70%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. 그 두려움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. 아마도 요번에도 그래픽카드처럼 언젠가는 멈출 게 좀 오지 않을까? 몇 분기 안에. 그래서 그걸 미리 지레 짐작으로 겁을 먹은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저는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제 의견하고 여러 다른 데서도 뭐 엄청나게 지금 내용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참조해서 본인만의 그 기준을 한번 잡아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지금 추가 매수를 불타기를 해도 좋을 상황이고 그런 주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